안녕하세요. 금요일 명인들의 복귀 이토마토 정숙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3월달이 시작됐죠. 3월달이 시작이 됐는데 이 러시아 전쟁 요 이슈 여기서 좀 촉발되는 좀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또 희망을 좀 품을 수 있을 만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평소 제가 그 명인들의 복귀나 오전에 이제 절대 전략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전략을 제시하면서 지금까지 쭉 오고 있는데 오늘 특히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스위프트 배제에 관련되어서 요게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요게 그냥 지나가는 변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오늘 좀 강조를 하려고 방송을 하기 전에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방송하시는 내용을 집중해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차트에다가 선을 한번 좀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월 3일이거든요. 2월 3일이 한 2710 정도 되죠. 2710. 그죠? 뭐 장중에 한 2730까지 갔었는데, 잘 보세요. 아시겠죠? 자, 유동성 축소 이야기를 하면서 따라가지 말고 정말 싸게 사야 된다. 그게 작년도 8월 달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1월 말, 2월 초, 요때부터 제가 갑자기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이제 2730 이걸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인정하는 밸류 가격이다.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은.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가격 온 것들은 사야 된다. 그죠? 그래서 네이버도 30만 원 붕괴되는 자리에서 매수 의견 들었고, 카카오 9만 원 이하는 그냥 담으라는 의견 좀 들었었고, 그 다음에 뭐 배터리, 그죠? 삼성 SDR을 비롯해서 포스코 케미칼 SKC, 그죠? 이런 것들 좀 기준을 잡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를 횡보를 했거든요. 잘 보세요. 한 달이나 지금이나 지수는 같아요. 그죠? 한 달 전과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지수는 거의 같은 위치. 오늘 한 달 전과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공포 지수는 어떻습니까? 공포. 어떤 러시아 전쟁. 오늘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원전 파괴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뭐 금리 관련된 인상, 인플레이션 우려. 그죠? 이런 악재들. 이런 악재들은 어땠습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지 않았나요? 최근에 한 달 동안?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악재의 강도는 굉장히 커졌어요. 근데 지수는 한 달 전과 별반 차이가 없어. 근데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이 공포, 러시아 전쟁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기업의 어떤 실적 우려와 관련된 부분, 부진한 어떤 시장 관련된 이런 흐름들,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훨씬 더 심각하지 않아요? 근데 왜 지수는 제자리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자본주의예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돈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했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공포지수는 한 달 전에 비해 악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주가는 제자리일까? 여기 하나 더.
자, 신용청산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죠. 호재 때 따라가는 게 개인 투자가들 잘못된 투자 습관인데 적어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는 투자 본질, 이 비즈니스, 그 기업이 이익을 내면 좋은 기업이라면 공포가 나왔을 때만 사자. 싸게 사는 데 집중을 하자. 기다리는 거 처음은 어렵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습관화돼서요.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죠? 자, 신용청산. 반대매매. 지수가 3,300에서 2,600까지 갔다 오는 이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종목들은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60% 빠진 주식이 대다수입니다. 적게 빠졌다 싶으면 한 30에서 40이고 평균 50%, 60%예요. 심한 경우는 뭐 80%까지 빠진 주식들도 있고. 그죠? 지금 주식들 보세요. 웬만한 주식들 40% 빠지고 60% 빠진 주식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얼마 사이에? 6개월 사이에. 이러한 속도로 계속 빠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지.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40에서 60% 빠진 주식이 대부분 터진 이러한 똑같은 속도로 빠질 수 있을까?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여기서 신용장구가 안 늘어요, 여러분. 신용장구가 늘거나 줄지도 않아요. 대규모 청산이 이 6개의 봉에 의해서 1조 7천억이라는 금액이 날아갔습니다. 이 나머지 금액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은 알고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 자본주의, 금리 인상 우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속도 조절하게 됐겠죠? 50베이스 포인트 이제 하기 어려웠잖아요. 50베이스 포인트 한다며? 100%라며? 우리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 관련돼서 50베이스 포인트, 뭐 100베이스 포인트 기정 사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뭐 금융주 사야 된다, 은행주 사야 된다, 이거 아니었어요? 그때 저는 여러분한테 따라가면 물린다라고 이야기했죠. 변수 나왔잖아요. 50베이스 포인트 안 올리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25베이스 포인트로 떨어졌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 그거를 내가 파월 의장이 아닌데 알려고 하냐 이거죠. 그냥 우리는 그냥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잖아요. 금리 인상 기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잘 들으세요. 방송 보시는 분. 이래야 지금 같은 구간에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 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러시아 전쟁. 누구의 잘못이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백한 러시아 푸틴의 잘못된 결정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죠? 네. 근데 이 러시아 전쟁 이슈가 여러분 전쟁이 안 날 수도 있고 전쟁이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전쟁 안 날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러시아 전쟁 절대 안 날 거다. 났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쟁 절대 안 납니다. 전쟁 무조건 날 겁니다. 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모른다고 하죠, 저는. 난 푸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업 가격만 본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전쟁 난다면서 안 난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시장 주체도 아니고 결정권자도 아닌데 알려고 했기 때문에 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따라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냥 우리는 일반 개인이니까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모른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 봐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방송을 보고서 제가 어떤 걸 전달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금리 인상, 러시아 전쟁, 그리고 뭐 신용 청산, 기업들에 대한 어떤 뭐 실적, 컨셉 변화, 이거와 관련돼서 확실한 것이 있냐 이런 거지. 확실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확실한 게 없어요. 무모한 베팅을 하는 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알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순간 싹 다 전멸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것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구간은. 그러면 되게 심플해지고 전략이 강력하게 나와요. 그러한 상태에서 종목을 분석을 하거나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없잖아요. 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좌가 계속 더 깔 겁니다. 손절 반복하고 따라가면 또 물리고. 근데 이거 안 하면 계속 늘어나요. 희한하게 하나둘씩 이렇게 수익으로 전환된다거나 비중 관리가 철저하게 된다거나.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같은 속도로 또 빠지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알고 있다. 뭘 알고 있어요? 싸다는 걸 알고 있어. 싸. 매우 싸.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 주식시장은 싸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신용 청산이 됐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들이 가벼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회원님들? 지금 주식시장 자본주의는 알고 있는 거예요. 대규모로 신용 청산이 됐기 때문에 큰 소나기는 한번 지나간 겁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알고 있어요. 신용 청산 이후에 종목별 수익률 게임이 터진다는 건 알고 있다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 사면 되겠네. 현금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 없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종목을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사면 되겠네요. 사면 되지. 근데 큼지막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스위프트 배제. 스위프트 배제 러시아와 관련된 사업 매출 비중이 높거나 거기에 공장이 있거나 미국이나 유럽 이쪽 편으로 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한 디스카운트가 있겠죠. 그래서 스위프트 관련된 피해주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반사이익을 보는 애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별 상관없는 애들이 있겠죠. 이거 구분해야죠. 여러분 지금 구간은 지수하고 종목하고 따로 노는 구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구간에서 사는데 늦게 사거나 아주 싸게 사야 되는 주식군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스위프트 배제로 인해서 실질적인 비즈니스에 타격을 받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톤 다운을 다 시켜야 됩니다. 내가 설사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수익 좀 낮다 싶으면 챙기고 나온다든지. 그건 싼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본질을 걷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쳐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실력이 없으면, 이 능력이 없으면 도움을 받으셔야지.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산을 지키려면. 그리고 반대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있어서 기회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대한 이 스위프트 배제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저는 이게 지금 주식 뭐 수십 가지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준비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거 이번에 진짜 고민 잘 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여러분 코로나가 2년 동안 갈지 알았습니까? 러시아 전쟁 올해 1년 내내 가면 어떻게 해요? 다른 주식들 다 터지는데 소외받는 주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상황을 아예 안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으면 스위프트 배제라는 큼지막한 사건이 터졌으면 빠르게 편승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들 거기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종목으로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종목. 삼성전자는 갤럭시 한 3천만 대 팔리는 거에서 한 2천만 대 정도? 그리고 TV 공장 관련된 디스카운트 요인이 발생이 됐어요. 근데 반도체는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전략을 수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얘는 단가를 조금 낮추는 전략 그대로 유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러시아에 공장 없죠? 국내 청주 그죠? 그 다음에 뭐 중국 이쪽이 메인이잖아요. 얘는 반도체 가격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번 구간 계속 메인 될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까지 전략을 크게 수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건 전략 유지라고. 자, LG전자 원래 이게 한 12만 원대 정도 되면 사도 되는 자리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실제로 이 자리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했고, 그죠? 이제 러시아에서 이 TV 공장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기회다라는 얘기를 제가 못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11만 원대 정도 오면은 그래도 좀 매력은 있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무조건 사세요라는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디스카운트 요인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1만 원 정도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제시를 좀 해드렸는데 10만 원까지 범위를 조금 더 확장합니다. 이 자리가 안 오면 반도체 하세요. 그 다음 LG 디스플레이,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절하기 싫으면 기다리자라고 했던 자리가 15,000원대죠. 요거는 뭐 크게 상관없어요. LG 디스플레이 뭐 파주 쪽하고 중국 공장 LCD 가격, 그죠? 요거만 메인으로만 보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반사익을 좀 받을 수 있는 애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러시아의 반 러시아 진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유럽이나 미국 쪽 공장에 투자를 확장시켰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저는 이거 소부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해드렸던 거, 원익 아이패스, 그죠? 오스틴 공장, 파운드리부터 시작해서 중국 랜드, 그 다음에 국내 매출 비중. 그래서 이건 이제 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한 37,000원짜리, 6,000원짜리. 그 다음에 테스, 랜드죠. 얘네들은 전략을 바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유진테크, 44,700원 정도 되는데,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최신 공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퀄컴 3나노도 이번에 TSMC한테 뺏겼습니다. 그죠? 예, 여기에 이제 수율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엑시노스. 그래서 이 주식은 좀 딜레이가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 35,000, 6천 정도 오면은 가격 메리트가 좀 있어요. 이 가격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코미코 52,000원대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 의견 좀 드렸던 게 이 주식이죠. 잘 기다렸다. 이런 건 전략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인텔, 램 리서치, 미국 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미코도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한솔 케미칼. 한솔 케미칼은 제가 21만원하고 25만원 선 정도를 제시해 드렸죠. 이것도 뭐 가격 크게 바뀔 거 없어요. 얘들은 반도체하고 배터리 응급제 쪽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바뀔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배터리. 자,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35만원대 기다리자. 56, 7만원 정도에서 매도 의견 좀 드렸다가 손절하기 싫으면 좀 기다리자. 그죠? 최근에 수급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수급은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이미 코스피 200 이것까지 뭐 확정이 된 상황에서 수급은 이제 메인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35만원 정도 와야 손절 안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51에서 이제 53만원 조금 더 빠지면은 50만원대 초반. 그죠? 여기에서 이제 매수 의견 좀 드렸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뭐 전략이 유지가 되는 거죠. 공장이 유럽하고, 그 다음에 미국 쪽, 그죠? 시설 투자 확장하면서 나오는 거니까, 이런 거는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참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그래도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터리 한 30% 이상 손실 나신 분들 수두룩 하잖아요. 지금 구간에서 따라가서. 그래서 우리는 뭐 방송 보신 분들은
충분히 기다려서 뭐 작게나마 수익인 거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뭐 11만 원 기준 좀 제시해 드렸는데 이런 것도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고, SKC도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13만 원 붕괴되는 자리에서 매수 의견을 좀 드렸는데, 이런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샀잖아요. 합작 그 투자 관련된 발표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체적인 자금을 좀 조달해 사는 것도 있는데, SKC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시설 투자 확장에 대한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산업은행이 그걸 좀 해결을 했죠. 그래서 그걸 좀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 13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뭐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 매수 의견 좀 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배터리 관련된 주식 중에서 이제 양극재 LNF, 요거는 21, 2만 원 정도를 넘어서는지 잘 보세요. 요거를 못 넘어가면 아래쪽으로 다시 16만 원대 중반까지는 가둬놓는 흐름, 이런 전략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현대차. 현대차와 관련돼서 정말 많은 문의를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시해드린 전략은 그 21만 원에서 이제 22만 원대 이제 고성장 산업군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싸게 사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가격이 16만 6천 원이었어요. 이때까지는 사면 안 된다. 그죠? 원래 그 17만 2천 원 정도 됐었는데 제가 톤다운 시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16만 8천 원 선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 현대자동차가 스위프트 배제에 대한 타격을 받는 섹터입니다. 그리고 물타기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투자가분들이. 그죠? 그래서 다행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가 뭐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대까지 기다렸으면 뭐 손해는 안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마 이거 한 20% 이상 물리고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이 정도면 제가 강력하게 매수 의견을 좀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없어요. 톤다운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냐면, 16만 원 선에서 반등 나오면 다행이다. 요 이상권에서 반등 나오면 적어도 현대차 세태기의 밸류는 시장에 쳐준다는 얘기니까. 그죠? 근데 요것도 같이 알아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놓으셔야 되냐면, 만약에 20만 원에서 21만 원 추세 전환되는 흐름들이, 그죠? 앞으로 안 나온다면 올해는 12, 3만 원까지 열어놔야 된다. 혹시라도 요거 붕괴되면 달라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좀 대응 전략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스위프트는 저는 그만큼 심각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차단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 있었던 공장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도 또 빚내서 했을 텐데. 그죠? 1년에 현대자동차가 판매하는 자동차 판매 대수가 37만 대란 말이에요. 생산한 물량이 거의 한 23만 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기업 가치 하락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기아도 같이 이야기해 드려야 되는데, 기아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절하기 싫으면은 6만 5천 원대에서 6천 원대까지 좀 기다리자라는 의견을 작년도부터 의견을 좀 드렸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투자를 할 때. 그러면 이 정도 가격이 오면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인데, 마찬가지로 기아차도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오면 그거는 쇠퇴기 때의 밸류를 시장에서는 쳐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그 자리를 깨는데 잠깐 반등 나온 척하고 다시 밀려버리면 그거는 이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타켓. 공매도 타켓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대비하라는 얘기예요. 환상에 빠지지 말고. 지금 실적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따랐던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다 당했어요. 우리는 안 했잖아요. 호주 안 따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 왔을 때 그냥 무조건적으로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위프트 배제가 나왔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한 6만 5, 6천 원 이상에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 녀석도 추세 전환이 되지 않으면, 그죠? 이거 5만 3천 원대까지는 열려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올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가격 알려드렸어요. 대응 전략을 이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가격을 뽑는 거는 저희 툴에서 나온 거예요. 제 툴에서 나온 거고, 오랫동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나 이런 키워드가 신뢰도가 좀 생기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잘 메모해 놓으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LG화학. LG화학도 제가 53만 원까지 기다리자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왔던 종목입니다. 75, 6만 원 매도 의견 좀 드렸다가, 그죠? 그리고 나서 근데 이 주식도 마찬가지. 나프타 가격이 러시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23% 정도 됩니다. 그거 해결하기까지 수급 불확실성 요인이 있어서 53만 원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전 제한된 반등이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저 자리가 혹시라도 깨진다. 그러면 46에서 44까지는 오픈을 하셔야 돼요. 톤다운 시키십시오. 그래서 스위프트 배제에 따라서 악영향을 받는 주식들, 이런 기업들은 철저하게 톤다운을 시키고, 그게 아닌 기업들은 공격입니다. 스위프트 배제와 관련돼서 전혀 상관없는 업체들. 그게 뭐가 있어요? 배터리, 그리고 언택트, 게임, 그리고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삼총사가 무조건 동자가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바이오제약도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셀트리온 보니까 17만 2천 좀 넘어가는 흐름들 만들어질 것 같은데, 요 동자가 나오면 제가 바로 할 거예요. 아직 그 신호가 안 나와서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언택트도 마찬가지. 언택트는 스위프트 배제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얘네들이 뭐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러시아에 수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건 가격 중심으로 공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택트는 목표치 그대로 유지하시고 상향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